자, 오늘은 이제 그래프 방송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라는 뭐 그래프 형식의 어떤 연결 관계는 뭐 트리도 하나의 그래프예요. 트리도. 그리고 뭐 여러분들 지도에 뭐 도로 표시, 도로 연결 관계 이런 것들 다 그래프에 해당하겠죠. 뭐 그 이외에 뭐 전기 회로 이런 것들도 그래프고 뭐 인맥 지도 뭐 이런 다양한 형태가 다 그래프 형식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프 형식으로 표현된 어떤 자료 구조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게 이제 다룰 내용입니다. 그래프가 처음에 나오게 된 게 오일러, 오일러 알죠, 그죠? 오일러가 이 다리가 그 마을에 다리가 있었어요. 다리가 이제 있으면 다리가 있는데 강이를 이렇게 지나가고 다리가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다리를 갖다가 두 번 거치지 않고 딱 한 번만에 한 번만 다 지나서 전체 다리를 다 지날 수 있는 거를 해봤는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게 막 논란이 많았어요. 되냐 안 되냐. 그러다가 오일러가 이거를 이제 좀 간략화시켜서 이렇게 이제 경로를 이렇게 그래프 형식으로 그린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딱 그려가지고 그려보는데 이런 경로가 나오잖아요. 이 그래프를 그려놓고 오일러가 이제 이 그래프 이런 형태의 이제 마디점 있잖아요. 마디점이 홀수로 지나가는 이런 형태로 구성되는 그래프는 한 번만 거쳐서 최종 경로를 다 완성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을 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놓고 보니까 더 이제 간략화 시킬 수 있는 이제 문제 관점을 명백하고 간략화해서 표현할 수 있었다 하는 게 이제 그래프가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그래프를 어떤 식으로 이제 정보를 표현할 거냐, 그래프 형식으로 된 자료를 어떤 식으로 정보를 표현할 거냐 하는 것을 봐야 되는데, 일단 그러면 이제 그래프의 요소들을 그래프가 어떻게 정리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먼저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라는 것은 어떤 노드와 노드 간의 연결 관계를 표현한 거니까 그런 일단 노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노드를 우리는 이제 그래프에서는 정점이라고 해요. 어티스라고 뭐 노드라고 하죠. 네, 노드라고 하는데 그러면 노드와 노드 간의 연결 관계를 우리가 이제 간선이라고 해요. 간선. 그래서 버티스는 V에 괄호 열고 이제 G 해서 이 G는 이제 정점들의 집합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정점들이 이제 V에 괄호 G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런 이제 노드들이 몇 개나 있느냐, 어떤 노드들이 있느냐 하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그죠? 어떤 노드들이 있느냐, 그럼 0, 1, 2, 3으로 표시된 각각의 노드가 4개가 있겠죠. 4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노드들을 연결하는 간선 또는 이제 엣지, 링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연결 관계를 표현한 게 이제 이렇게 표현해요. 간선들의 집합. 그래서 그러면 노드와 노드 간에 연결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 것들을 다 표현한 것들이 이제 간선의 집합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그래프도 우리가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마치 요 그래프와 요 그래프는 그림이 모양이 다르지만 결국 같은 그래프다. 왜냐하면 연결관계, 노드와 노드 간의 연결관계를 보면 그래프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형태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0이란 또 0과 2의 위치를 이렇게 살짝 위치를 당겨서 바꾸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는 같은 그래프죠. 자, 그래서 간선을 이제 그 연결 관계를 우리가 표현할 때뭐 두 개의 노드 간에 그냥 연결 아무 방향 표시 없이 이렇게 연결을 해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A와 B 간에 어떤 연결 관계가 있다는 것만 표시된 거지, A와 B 상호 간에 어떤 연결 관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는데 표시가 안 되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이것을 우리가 무방향 그래프라고 표시할 때는 A, B 나 B, A나 이건 다 똑같은 표시. 왜냐면 연결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의 연결 상태만 표현한 거지, 연결 두 개의 노드 간의 연결 관계만, 연결만 표현한 거지, A에서 B로 어떤 연결 관계나 B에서 A로 연결, 이런 것들은 여기서 생명 표시를 안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무방향 그래프라고, 방향 그래프는 이제 서로의 연결 관계를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향성을 준 거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A에서 B로 연결된, A와 B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A에서 B로 이렇게 화살표를 표시했으면 A에서 B로 가는 어떤 연결 관계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때 A, B와 B, A는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A에서 B로 연결되는 방향을 표시할 때는 이렇게 표시해야 되죠. 그러면 B에서 A 그러면 B에서 A에 이런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이 관계가 서로 다른 거죠. 그래서 이 표현 방식은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방향 그래프에서는 만약 양방향의 어떤 관계를 가진다면 이제 A에서 B로 가는 거하고 B에서 A로 가는 게 두 개 각각의 표현이 있어야 되죠. 그죠? 자, 이렇게 방향성을 표현한 그래프를 우리가 방향 그래프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래프에는 뭐 아까처럼 앞에서 뭐 방향을 표시 안 한 거, 방향을 표시한 거, 그 다음에 뭐 가중치를 표현한 거, 가중치라는 것은 서로의 링크 간에 서로의 연결 강도를 표현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A와 B 간의 연결 강도가 얼마나 강하다. 그죠? 느슨할 수도 있고 연결 강도가 강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런 관계를 표현한 게 가중치 값을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A와 B가 뭐 1200이다. 이 1200이라는 숫자가 뭐 연결 강도를 표현할 수도 있고 거리를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지도다 그러면 지도에서 A와 B 간의 어떤 거리를 표현한 값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값을 연결 간선에 어떤 값을 집어넣으면 그게 이제 가중치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중치 그죠. 그래서 각 점점끼리 연결했는 그 간선의 도로의 길이를 표시했다든지, 아니면 또 인간관계에서는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의 연결 강도가 얼마나 강하냐, 뭐 이런 거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있다. 그리고 부분 그래프. 부분 그래프라는 것은 전체 이제 그 집합에서 점점과 간선의 집합들이 있을 건데 그것들의 부분적인 표현들이 있죠. 그것을 우리가 부분 그래프. 그러면 이제 우리가 표현할 때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V는 아까 점점이라 했어요, 그죠? E는 연결관계 간선을 표현하는 집합이 되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G1 그래프 같으면 여기에 점점이 0, 1, 2, 3 노드가 4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집합을 0, 1, 2, 3 이렇게 표현하겠죠. 각각의 노드를 이렇게 표시하고, 그러면 서로의 연결관계는 0의 노드에서 보면 0, 1로 연결되어 있고 0, 2로 연결되어 있고 0, 3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럼 0, 1, 0, 2, 0, 3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 1의 관점에서 보면 1은 0하고 연결되어 있고 2하고만 연결, 3하고 연결 안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1은 1, 2, 1,2, 1,2, 그 다음에 아까 0,1은 이미 1,0하고 같은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무방향성이니까. 아까도 0,1이나 1,0이나 같다고 했습니다. 그죠? 방향성은 표시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제 연결 관계를 집합을 이렇게 다 표현됐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뭐 아까 또 3에도 보면 3과 0, 3과 2는 이미 여기에 0, 3, 2, 3 이게 다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뭐 두 번째 그래프 같으면 이것도 노드가 4개가 있는 건데 이때는 지금 연결 관계가 0과 0하고 1하고 0하고 2가밖에 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방향을 표시했어요. 그죠? 방향을 표시해서 노드는 3개가 있는 거죠. 0과 1, 2 노드가 있고 그 다음에 방향 관계를 0에서 1, 그죠? 1에서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1에서 2로 가는 관계. 자, 그래서 방향성은 그 무방향성하고 이거 표기가 조금 다르게 했어요. 그죠? 이거는 지금 무방향성일 때는 그냥 일반 소가로로 표현했고 방향성이 있는 관계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억세 소가로를 사용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약속이니까 그렇게 해주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그러면 이제 이 노드들 간에 이제 또 몇 가지 알아야 될 게 인접 정점이라는 게 있어요. 인접 정점. 인접 정점이라는 것은 한 어떤 노드에서 그 노드에 가장 가까운 노드들을 표현한 거죠. 그죠? 가장 가까운 노드들은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노드들이죠. 그죠? 연결되어 있는 노드. 그래서 만약에 노드 0에서 보면 노드 0의 뭡니까? 인접 정점은 1, 2, 3이 되겠죠. 당연히 1노드, 2노드, 3노드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표현되는 인접 정점이다. 그래서 adjacent vertex라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차수라는 것은 어떤 노드에서 노드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정점의 개수를 이야기합니다. 노드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노드의 개수. 그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만약에 여기 지금 요거는 무방향 그래프 같으면 0번 노드 0번에서 연결되어 있는 차수는 얼마냐? 그러면 연결되어 있는 게 3개의 노드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차수는 3이 되겠죠. 그런데 자 이런 차수들의 그리고 각각 노드들의 차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각각 노드의 차수가 있는데 여기 같으면 1, 2, 3, 3개가 되고 또 마찬가지 2에서 보면 0하고 2는 이제 0노드에서 보면 2노드가 포함되어 있지만 그죠? 0노드에서 보면 차수가 1, 2, 3이니까 2노드가 포함되어 있는데 만약에 2노드의 차수도 마찬가지 3이죠. 그죠? 2노드에서 봤을 때 차수는 2노드와 연결된 게 1, 0, 3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0과 2는 사실은 중복으로 계산된 거예요. 그죠? 차수로 보면 그죠? 그래서 전체 이 각각 노드들의 차수의 합은 요 내부에 있는 간선의 2배가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요 간선을 하는데 왜냐면 여기서 이쪽으로도 연결 아까 차수 계산했고 이쪽 노드에서도 또 이쪽 노드로 한 번 더 계산했으니까 전체 노드의 차수의 합은 이 내부의 간선의 2배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무방향 그래프에서 봤는 거고 방향 그래프일 때는 이제 우리가 진입 차수, 진출 차수 이렇게 표현했는데 어떤 노드 관점에서 들어오는 노드가 있을 거고 나가는 노드가 있어요. 방향이 그죠? 그래서 0번 노드에서 보면 1번 노드가 0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방향이 그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진입 차수라 그러고 0번에서 1번으로 나가는 노드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진출 차수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모든 차수의 합은 간선의 수하고 같다. 그죠? 이거는 우리가 중복밖에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차수, 각각의 차수는 결국은 한 방향밖에 안 되니까 결국은 여기서는 이제 간선의 수와 같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래프의 경로를 우리가 표현하는데, 이제 각각 그래프의 이제 링크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경로를 표현하는데, 어떤 정점에서 다른 정점까지의 어떤 경로, 그죠? 경로를 뭐 표현하겠죠, 그죠? 쭉 나열해서 표현할 수 있어요. 방향 그래프도 마찬가지죠, 그죠? 경로의 길이 그러면 간선들의 수가 경로의 길이가 돼요. 그죠? 간선들의 수가 그 경로를 구성하는 간선의 수를 우리가 경로의 길이라 한다. 그렇게 보시고, 뭐 여기 보면 이제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사이클은 서로 그 경로가 닫혀 있는 것을 사이클이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요 그래프에서 각각의 0, 1, 2, 3은 단순 경로다라고 표현하는데 0, 1, 2, 0,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경로가 0, 1, 2, 3 이렇게 표현한 거죠. 0, 1, 2, 3 이렇게 표현한 건데 만약에 1, 0, 2, 0, 1, 0, 2, 0 그러면 1에서 0 경로를 표현하고 0에서 2 사이의 경로를 표현하고 다시 2에서 0으로 표현했잖아요. 그죠? 자, 이것은 단순 경로가 아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단순 경로는 경로가 한 번도 반복되지 않고 한 번만 딱 표현된 데서 우리가 단순 경로라고 경로가 중복적으로 표현되는 이제 그것은 단순 경로가 아닌 거죠. 그래서 1, 0, 2, 0 1에서 0으로 표현된 경로하고 0에서 2로 표현된 경로까지는 표현돼 2에서 0으로 또 경로가 또 표현됐으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한 번 중복이 되죠. 단순 경로가 아니다.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0, 1, 2, 0 이렇게 하면 0에서 출발해서 1로 갔다가 2로 갔다가 다시 0으로 돌아왔잖아요. 그죠? 이것은 우리가 원래 제자리로 한번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사이클. 경로상에서 사이클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0에서 1로 나갔다가 1에서 다시 0으로 들어오면 이것도 하나의 사이클이죠. 그죠? 이것을 우리가 사이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자, 뭐 이제 트리라는 것은 뭐 연결 그래프라는 것은 어떤 경로가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연결 그래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때 만약에 지금 이제 경로가 존재하는데 G3가 보면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 한 노드가 지금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비연결 그래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 트리에서도 보면 이게 아까처럼 이렇게 단순 경로도 있고 그죠? 네. 이것도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의 트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래프에서 완전 그래프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모든 정점이 연결되어 있는 그래프를 완전 그래프다. 모든 노드들끼리 다 서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완전 그래프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완전 그래프상에서 그 간선의 수는 노드의 이 n이 노드의 개수예요. 노드 개수에다가 노드 개수를 하나 뺀 거를 곱해서 나누기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노드 0에서 보면 노드 0에서 연결된 것은 뭐 1, 2, 3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연결되어 있고 하나의 노드에서 보면 일단 다른 노드들을 연결 차수가 몇 개예요? 하나의 노드에서 보면 0의 노드에서 보면 차수가 얼마입니까? 0의 노드에서 보면 차수가 얼마예요? 차수라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노드 수를 이야기한다 했잖아요. 그죠? 차수가 얼마입니까? 3개죠. 1의 노드에서 보면 차수가 얼마예요? 3개죠. 그죠? 0, 2, 3이 있으니까 2의 노드에서 봐도 3개죠. 그죠? 3의 노드에서 봐도 3개예요. 그죠? 이렇게 모든 노드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간선의 수는 앞에서 우리가 간선의 수는 노드 지금 무방향 그래프에서는 노드의
그러니까 2배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노드 전체 차수의 2배다. 차수의 총 모든 노드의 차수의 총 합의 2배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간선은 반으로 절반을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죠? 간선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보면 하나의 노드에서 차수가 자기 자신을 뺀 개수만큼 존재하잖아요. 완전 연결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노드가 4개이면 자기 자신을 뺀 차수 3개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게 몇 개가 있어요? n 개만큼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n 개만큼 있으니까 n 곱하기 n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는 게 전체 뭡니까? 전체 노드의 차수의 합이 되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간선은 그것에 대해서 절반으로 나눠준 거, 그게 간선의 수가 되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자, 뭐 이렇게 어쨌든 그래프를 표현하는 형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표현하는 방법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실제로 이제 구현하는 관점에서 봐야 되겠죠. 그래프라는 것은 어떤 요소들이 아까 있는지 봤으니까 주요한 것은 그래프의 정점과 간선이 됩니다. 정점과 간선. 그래서 정점 노드 이제 이 버텍스라는 그 꼭지점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꼭지점과 간선을 갖다가 따로따로 이제 제가 구성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인서트 버텍스 했죠, 그죠? 그래서 각각의 그 노드를 먼저 하나 삽입해주고, 노드가 총 4개다 하면 4번 노드 4개의 값을 삽입해줘야 되겠죠. 각각의 노드 값이 있을 거예요. 여기 V라는 것은 그 노드의 값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 노드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 노드의 값. 그 다음에 H라는 것은 노드와 노드의 연결 관계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삽입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U, V라는 것은 어떤 그 노드에서 어떤 노드로 연결되어 있느냐, 이런 간선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U와 V가 연결 관계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insert H 하면은 U와 V라는 것은 노드의 위치 값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사실은 우리가 노드를 표현할 때 배열 번지로 표현하게 되겠죠. 배열 번지로. 그럼 우리가 노드 그러면 이제 배열을 몇 차원으로 표현해야 될까요? 노드가 2개 노드 간에 2개, 3개 노드가 2개 이상일 거 아니에요, 그죠? 2개 이상이면 우리가 그 연결 관계를 표현할 때 배열로 하는 게 쉽고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배열로 표현할 때 이 노드들을 1차원으로 표현하겠습니까? 2차원으로 표현하겠어요? 여기 표시가 딱 있잖아요. U와 V, U, V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2차원 배열로 우리가 표시해주면 이 노드들의 간선의 위치를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조금 이따가 우리 그 상태를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노드를 생성을 하는 과정이 되는 거죠. 노드 꼭지점 값하고 노드 값하고 노드의 연결 관계 값하고를 이제 인설트를 해주고, 만약에 노드를 지우려면 이제 딜리트하는 거죠. 삭제하는 거. 그 다음에 그러면 노드와 노드 간의 인적 노드, 자기 노드에서 가장 가까운 노드, 인접하는 JS 노드, 이렇게 해서 이런 연산들이 필요하겠죠. 그래프에서는 이런 연산들이 필요하다겠죠. 물론 create, FT 이런 관계들도 봐야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노드의 그 간선을 표현하기 위해서 2차원 배열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서 보면 만약에 노드가 4개가 있어요. 4개의 노드의 연결 관계를 표현하려면 0과 1 사이의 연결 관계도 있고 1과 0 사이의 연결. 지금 이거 방향성은 없지만 2차원 배열로 표현하다 보니까 2개의 값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드가 4개니까 0, 1, 2, 3에 대해서 0에 대한 1, 2, 3의 연결 관계가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4x4 행렬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면 4x4 행렬이니까
4x4 행렬 중에서 실제로 내부의 간선이 최대로 16개까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연결관계가, 그죠? 최대로 16개까지 존재할 수 있지만, 이제 그 연결관계를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보면 1과 2, 3의 연결이니까 0에서 1, 2, 3을 각각 1로 표현해 주면 돼요. 값을 1로. 그러면 여기에 0,1 이쪽에 만약에 이쪽에 행가 여기인데, 그죠? 0,1번지가 값이 1이다 라는 것은 0과 0, 여기 이제 뭡니까? 0과 1 사이, 요게 각각 노드 값이라 했어요. 아까, 그죠? 그러면 0과 1 사이에 연결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죠? 그럼 0과 1 사이에, 연결이 있고, 이쪽에서 보면 또 1과 0 사이에 연결이 있는 거예요. 그죠? 어쨌든 이게 이제 1로 표시되겠죠. 근데 자기 자신은 이제 연결 관계를 다 0으로 표시하는 거죠. 그죠? 자기 자신은 0과 0, 0,0 여기는 연결 관계를 표시 안 하는 거예요. 1,1 마찬가지로 1,1도 마찬가지고 2,2 여기도 마찬가지. 자기 자신은 연결 관계를 0으로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지금 1의 노드에 봤으면 아까 1과 뭐예요? 1과 뭡니까? 0과의 관계가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1과 2 1과 2 노드, 그 다음에 1과 3은 없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자, 표현하면 결국은 이게 뭡니까? 이게 요걸 행렬로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무슨 행렬이에요? 이게 무슨 행렬입니까? 대각 행렬이지 뭐, 그죠? 여기 가운데 대각선을 중심으로 딱 서로 대칭되어 있잖아요. 그죠? 값이,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돼요. 대각 행렬의 성질을 가져요. 일반적으로. 자, 여기도 봐보세요. 아니, 지금 3은 노드가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죠? 3은 연결이 안 돼 있는데 0에서 1로 연결돼 있고 0에서 2로 연결돼 있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1의 노드에서 봤으면 1에서 0으로 연결이 돼 있고 1에서 그 다음은 다 연결이 없는 거예요. 그죠? 1에서 0으로. 이쪽에서 봤어도 1에서 0으로 연결돼 있고 1, 2, 3 1에서 0으로 연결돼 있고 1에서 1, 2, 3은 다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표시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각행렬에 대칭되어 있죠. 서로. 그죠? 대칭되어 있는 특성을 가지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면 이런 그래프를 내가 생성한다 하면은 2차원 비율로 표현해서 값을 갖다가 넣어주면 되는데 하나만 넣어주고 나머지는 반대쪽은 그냥 값을 하나 넣어줄 때 반대쪽도 같이 넣어주고 돼요. 반대쪽도. 왜냐면 대각 성질이 있으니까. 그죠?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연결관계를 보면 연결관계 그래프에서는 자 0, 1, 2 세 개의 노드가 있으니까 3x3 행렬로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3x3 행렬로 표현하는데 여기서 0에서 1로 가는 거죠. 0에서 1로 가는 것을 0에서 1로 가는 거 표현했고 0에서 2로는 없죠. 그죠? 그 다음에 1에서 보면 1에서 0으로도 가요. 그죠? 1에서 0으로도 가고 그 다음에 1에서 2로 1에서 2로 가는 것은 이쪽에 표현했죠. 그죠? 자, 1에서 2로 그러니까 이쪽 방향에서 여기서 1에서 2로 갔으니까 이쪽에서 1에서 2로 가는 것은 오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죠? 네? 한쪽을 가는 방향으로 표시했으니까 한쪽은 들어오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0이죠. 그죠? 여기는 1이고 이 노드에서 보면 이 노드는 1에서 2로 들어죠. 그죠? 그래서 이 노드를 보면 1에서 2로 들어오는 거예요. 네? 네. 그죠? 네. 요거는 나가는 표시돼. 그죠? 0이 돼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보면 이건 대각 행렬이 아니죠. 그죠? 대칭이 안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결 관계가 아닌 그래프에서는 대칭성을 가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처음에 행렬 생성할 때 좀 심플해. 약간. 근데 연결 관계를 가지는 행렬에서는 이제 좀 그렇게 좀 다른 식으로
대칭성을 안 가지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만들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제 또 마찬가지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까 앞에서 본 여기 자, 이 저기 뭐야 행렬 생성하는 연산자들을 위해서 이제 일단 뭐 인서트, 딜리트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을 adjacent 메थ드로 해서 보면 사이즈 값하고 그 다음에 점점 값하고 연결 노드 값하고 이렇게 표현해 주세요, 그죠? 그래서 adjacent ADJ라는 것은 연결 관계를 표현해서 2차원 배열로 표현했고, 버티스는 뭡니까? 점점이니까 하나의 값만 표현하면 되겠죠. 1차원 배열로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이 그래프의 전체 뭐 사이즈, 그죠? 사이즈 값이 있고, 이렇게 이런 인자를 가지고 요 그래프 클래스를 만들고 그게 사용되는 연산자들은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아까 그것을 만든 거죠. 예, 사이즈, 버티스, adjacent 이건 2차원 배열이고, 자, 이것은 뭐 행렬로 내 처음에 최대 배열 크기를 바깥에서 설정해 주겠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드의 개수가 있으면 그 개수만큼 전반의 행과 열의 개수가 동일하게 이렇게 배열을 잡아주면 돼요. 그죠? 그죠? 배열을 이렇게 이게 2차원 배열을 행과 열이 동일하게 잡아주면 돼요. 아까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그죠? 노드 개수가 4개이면 4x4 행렬로 표현하면 되고 2차원 행렬로, 3개이면 3x3으로 표현하면 돼요. 자, 그런 식으로 노드의 개수에 따라서 행과 열이 동일하게 배열을 생성해 주면 된다. 생성하고 나서 이제 뭐 이것은 뭐 초기화하는 과정이고, 자, 여기서 뒤에 가봅시다. 인설트하는 걸 보여요. 인설트. 자, 인설트는 두 가지 단계가 돼요. 버텍스를 인설트하는 거고 엣지를 인설트하는 두 단계가 걸려요. 그래서 노드를 집어넣는 것은 노드도 물론 여기 이제 풀이 아니어야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배열에 풀이 아니어야 집어넣는데, 여기 버텍스라는 것은 여기 네임이란 값을 받아오겠죠. 어떤 값을 이제 노드 값으로 집어넣을 이 값을 갖고 와서 버티스라는 배열에다가 그 사이즈를 증가시키기 전에 현재 이제 처음에는 사이즈가 뭐 0이 되겠지, 그죠? 네. 거기에다가 값을 집어넣겠죠, 사이즈를 여기 원래는 처음에 비었을 때는 사이즈 값이 0이다, 그죠? 0으로 세팅이 났어요. 그 다음에 풀일 때는 맥스 요 값만큼 값을 가지겠죠, 그죠? 계속 집어넣으면서 사이즈 값을 계속 증가시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노드를 하나씩 집어넣을 때마다, 그죠? 여기 버티스 여기 노드 행렬이죠, 그죠? 버티스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사이즈를 하나씩 증가시키는 거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초기 번지에다 값을 집어넣고 사이즈 값을 하나 증가시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번 이제 만약에 이게 풀이라면 뭐 그냥 출력을 에러 메시지를 하나 출력하는 거죠. 그래서 노드 하나 집어넣는 건 간단하게 해결되죠, 그죠? 노드를 집어넣는, 그죠? 네. 그 다음에 노드의 그 간선의 값은 이제 두 개 위치 각각의 연결 관계 값을 넣어줘야 돼요. 어떤 노드가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줘야 되겠지, 그죠? 그죠? 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처음에 노드 하나, 이제 노드가 전부 이제 만들어졌어요. 이게 각각의 노드가 만들어졌다 하면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각각의 노드가 만들어졌다 하면, 만약에 4개의 노드를 만들었다 하면은, 자, 인서트 버틱스 하면 4개의 노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겠죠.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지만 사실은 4개가 1차원 배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1차원 배열에 아까
버티스라는 배열이, 그죠? 버티스라는 배열에 각각 1, 2, 뭐, 만약에 노드의 이름이 1, 2, 3, 4다 그러면 뭐 1, 뭐 2, 뭐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그림을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 순서가 지금 1, 2, 3, 4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죠? 예. 자, 요런 노드가 생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간선 관계를 내가 정보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insert h 해서, 그러면 간선은 두 개의 정보를 준다. u와 v 간에. 그죠? u와 v라는 것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1과 2 간에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1,2, 1과 2의 값을 주면 1과 2를 이제 아까 그 2차원 배열 안에 만들어 놔야 돼요. 그죠? 자, 2차원 배열은 자, 4x4에 2차원 배열로 만들어져 있고, 그게 뭡니까? 아까 앞에서 ADJ라는 이제 배열로 만들어 놓은 거죠. ADJ. ADJ는 2차원 배열이다. 그러면 이게 이제 만약에 0과 1이다. 1과 2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하면은 뭐 1과 2의 노드를 이게 set 엣지 할 때, 그죠? 1,2를 값을 1이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1이라고 준 게 이제 1이면 아까 연결되어 있다는 걸 표현한 거잖아요. 그죠? 당연히 0,0, 1,1, 2,2, 3,3은 값이 안 들어갈 거예요. 여기. 그죠? 안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여기는 값이 0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배열을 처음에 한번 전부 다 0으로 초기화하는 과정이 한번 필요하겠죠. 예, 아마 여기도 어디선가 여기 리셋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죠? 리셋하는 데서 i와 j를 max로 0에서부터 max까지 증가시키면서 값을 set 엣지에 값을 다 0으로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set 엣지라는 것은 뭡니까? 간선을 세팅하는 거죠. i와 j 값하고 값, 밸류 값. 밸류 값은 1이냐 0이냐라는 값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심플한 거예요. 그죠? 1이면 연결이고 0이면 연결이 아니니까.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서 이런 노드들은 내가 값을 안 넣어줄 거니까 값을 0을 갖고 있기 위해서 앞에서 여기 뭡니까? 리셋을 한번 해주면 되죠. 그죠? 전체를 매트릭스 이 ADJ 배열을 set 엣지에 들어가 보면 ADJ 2차원 배열을 리셋하는 거예요. 값을 밸류를 넣는데 밸류가 어떤 0이란 값을 집어넣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는 아까는 초기화할 때는 0을 다 집어넣었지만 이제 여기서는 간선 관계로 표현하기 때문에 값을 1을 집어넣어주면 1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1과 여기가 지금 노드가 0, 1, 2 지금 노드 이름을 이렇게 여기서는 1, 2, 3, 4에 있으니까 원래 거기에 맞춰서 표현하면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여기가 1, 2, 3, 4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될 거예요. 그죠? 여기도 1, 2, 3, 4 노드 이름이에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1과 2다 그러면 1과 2가 여기 1을 딱 세팅해 주면서 2와 그죠? 1과 2가 세팅이 되면 2와 1도 세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1과 2에 1을 값을 설정을 하면 (2와 1에도) 여기 값을 세팅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거 두 개의 값을 갖다가 대칭이니까 여기서 밑에 보면 set 엣지에 v, u를 1을 세팅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대칭이니까 한꺼번에 다 써져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겠죠? 뭐 1과 2가 그러면 여기도 1이 써질 거고 여기도 1이 써지는 거예요. 그죠? 요 두 단계를 거치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연결 관계가 배열 값에 들어간다는 거죠.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 과정을 쭉 거치면 이제 그 노드가 다 삽입되고 노드와 연결 간의 그 간선
정보도 배열 안에 다 삽입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인설트라는 과정을 거쳐서 전부 다 삽입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는 뭐, 이거 이제 이 노드 배열 값을 다 출력해 보는 거예요. 그죠? 디스플레이는 배열 값을 다 출력하는 거니까, 출력해 보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 이렇게 표현했죠? 이제, 여기 보면 노드를, 발생하는, 이렇게, 여기 포로프에서 메인에서 이런 식으로 했어요. 아까 그 클래스에서 G를 클래스로 만드는 거예요. 그죠? 객체를 G로 만든 거예요. 이 객체는 adjacent net group 클래스 타입의 객체가 만들어졌고, 자, 그러면 여기서 포르프를 이용해서 노드를 생성한 겁니다. 뭐 이거는 뭐 그냥 만약에 여기 값을 갖다 노드 값을 A, B, C, D 이렇게 내가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여기 0번째 노드 여기를 0번째 노드를 합시다. 0번째 노드. 예, 0번째 노드는 A를 값을 입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 표시 알죠? 그죠? i가 0이면 어떻게 돼요? i가 제일 처음에 포가 i가 0에서부터 노드가 4개니까 4보다 작을 때까지 돌리면 4번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 i가 0이면 A 0 플러스 A는 뭡니까? 0 플러스 문자 A. 문자 A는 A죠. 그죠? 그러니까 A를 인서트 하는 거죠. 버텍스에. 그죠? 그러면 이제 버텍스 배열에는 1차원 배열이니까 버텍스 아까 배열을 가봅시다. 버텍스 배열을 가보면 이제 요 네임값 아까 A를 갖고 왔어요. 그죠? A 값 가져와서 A를 어디에 집어넣습니까? 사이즈에 집어넣잖아요. 사이즈 초기값은 얼마예요? 0번지죠. 그죠? 예? 사이즈의 초기값은 0번지예요. 여기 사이즈가 처음에 empty 상태면 사이즈가 0이 되는 거예요. 그죠? 값이 0이 되니까 처음에 여기 지금 리셋하는 과정에서 여기 사이즈는 0이다 하고 세팅했잖아요. 그죠? 그죠? 사이즈는 0이다 하고 세팅했으니까 이게 처음에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버티스에 0번째에 아까 A 값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0번지에 여기 0번지니까 A 값을 집어넣겠죠. 그 다음에 포르프에 집어넣고서 i가 하나 증가하면 i가 1이 되겠죠. 그죠? 1이면 1 플러스 문자 A는 뭡니까? B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 아까 이제 사이즈를 하나 증가시켜 놨으니까 1번지에다가 B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A, B, C, D까지 집어넣겠죠. 그죠? 그래서 노드가 A, B, C, D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프로프에서는 노드를 생성하는 단계다. 그죠? 그래서 insert vertex라는 함수에서 값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이제 간선을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insert h 해서 자 보면 0, 이제 간선이니까 2차원 배열이에요. 그죠? 2차원 배열에 2차원 배열은 뭐 4x4짜리 그죠? (4x4짜리) 행렬이 아까 행렬 이름이 뭐라 했습니까? ADJ로 내가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ADJ라는 2차원 행렬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0과 1을 딱 넣어주면 ADJ에 0, 1, 2, 3 여기도 0 아니죠. 여기 아까 이제 우리가 노드 이름을 표시하려 했죠. A, B, C, D고 여기도 A, B, C, D가 되는 거예요. 그죠? A, B, C, D를 표시하고 그러면 ADJ의 0,1이면 0,0은 0, 자 각자 자기 값은 전부 다 일단 0으로 다 초기화되어 있다 했어요. 아까 그죠?
0을 다 처음엔 다 0이 내부에 다 0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아까 그 리셋에서 다 0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0,1이면 영행 1열, 영행 1열이 뭡니까? 여기잖아요. 여기에 그러면 A와 B의 간선 표시를 여기에 표시하는 거예요. 그죠? 자, 값을 갖고 가면 insert H에 들어가면 0과 0, 1 값이 들어와, U와 V에 0과 1 값이 들어왔을 거고, 그럼 0과 1에 값을 뭐를 넣습니까? 1을 넣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0과 1에 1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는 V가 1이니까 1과 1,1행 0열에, 그죠? 다시 또 1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1행 0열에 1을 집어넣겠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쭉 이제 0,3이다. 그러면 0행 3열이니까 1, 2, 3, D를 표시한 거죠. A와 D를 표시한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에 또 마찬가지로 1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죠? 1을 집어넣으면, 그 다음에 뭡니까? 3행 1열에도, 3행 0열에도 1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0, 1, 2, 3, 6이잖아요. 여기가 D잖아요. 그죠? 3행 0열, 여기도 값을 1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 딱 대칭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마찬가지로 1행 2열. 1행 2열은 뭡니까? 1,2는, 뭡니까? 1,2가, 이제, A는 다 표현됐어요. 1,2는, B에서, 이제, B에서 C로 표현한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B의 C를, B에서 C를 1로 표시하면, C에서 B도 1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죠? B에서 C를 1로 맞나요? 맞죠? 그죠? C에서 B도 여기 1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쭉 표시가 되겠죠. 그죠?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간선 표현이 다 되겠죠. 그렇게 하고 나서 출력을 해보면 뭐 이런 값들이 출력이 될 거예요. 여러분 책에 나와 있죠. 그죠? 이런 값이 출력이 될 겁니다. 그게 431페이지에 나와 있는 결과죠. 그죠? 자, 근데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 값을 일일이 하나씩 줬는데, 이거는 뭐 노드 개수가 얼마 안 될 때는 이렇게 주면 되겠지만, 그죠? 뭐 4x4 이 정도는 이렇게 줘도 되겠죠. 근데 뭐 노드 개수가 많아지면 메인에서 늘 이렇게 못 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보면 파일 입출력하는 거 있죠. 그죠? 파일로 만들어서 넣어준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432페이지 가보세요. 이게 파일로 넣어준 거예요. 파일을 넣어줄 때는 433페이지에서 파일을 이제 먼저 이 텍스트 파일을 불러와서 이제 넣어주죠. 근데 스토어라는 그 뭡니까? 스토어라는 함수에서 파일을 오픈하죠. 그죠? 거기 432페이지 71번째 행에 봐보세요. 거기 스토어라는 함수가 있죠. 그죠? 예. 그래서 파일 이름을 갖고 와서 파일 이름이 여기 graph.txt라는 파일로 파일 이름 만들어준 거예요. 그거 불러와서 자 파일 오픈 해가지고 파일 오픈해서 이거는 한번 디스플레이를 먼저 한번 시켜줬네요. 그죠? 먼저 한번 그 파일을 디스플레이 시켜준 거예요. 이거는 있죠. 이거는 처음에 자기가 화면상에서 그죠? 값을 뭡니까? 파일을 자기가 그 에디팅 해준 거죠. 그죠? write 했으니까 모두 파일 오픈할 때 뒤에 W 했으니까 자기가 먼저 한번 화면상에서 행렬 값을 이렇게 입력해주면 그것을 파일로 집어넣어서 그것을 이제 불러오는 건 어딥니까? 밑에서 로드 했죠. 여기 그 433페이지에 로드 g.load 했죠. 그죠? 그 텍스트 파일을 불러오는 거예요. 불러오는 거는 432페이지에 그 로드 함수 51번째 행에 그죠? 로드 함수가 있죠? 그 파일을 안에 들어가 보면 파일 오픈해서 리드로 파일 오픈했죠. 그죠? 그래서 fp라는 포인트로 이 파일을 지정해서 불러오는 거예요. 그죠?
그 안에서 보면 파일을 스캔F해서 파일을 하나씩 이제 그 뭡니까 배열에는 집어넣어야 되니까 2차원 배열로 돌리면서 인서트 버텍스에서 집어넣었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파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죠? 앞에서 우리는 값을 하나씩 메인에서 인서트 함수를 불러서 집어넣었지만 지금은 그냥 텍스트 파일을 불러와서 여기서 이 그 로드 함수에서 인서트 버텍스 하면서 값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인서트 h 64번째 라인에 보면 h 값도 넣고 했죠, 그죠? 그래서 버텍스 값 넣고 꼭지 정점 값을 넣고 그 다음에 간선 값을 넣어주는 그런 과정들을 여기서 거치면서 만들어진다 하는 겁니다. 참고를 하세요. 자, 그래서 일단은 그 그래프 정보를 배열로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어요. 여러분들 요거 이제 배열이니까 2차원 배열이니까 직접 여러분들 이거 이 짤 수도 있어야 돼요, 그죠? 짤 수 있겠죠. 2차원 배열의 값을 집어넣는 거예요. 순서대로만 집어넣는 그거만 트라이하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좀 훈련을 해보세요. 자신 없는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자꾸 훈련을 해봐야 돼요. 자, 그렇게 2차원 배열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 다음에 여기 좀 앞에서 우리가 리스트 배웠잖아요. 리스트 배웠는데 리스트 형식으로 인접 리스트 방식으로 집어넣는 것도 있다, 그죠? 리스트 형식으로. 자, 그거 리스트 형식은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했죠. 만약에 이제 아까 그 그래프가 있으면 노드 A에서 노드 A는 B와 C와 D로 연결돼 있다. 이런 리스트, 연결 리스트로 표현한 거예요, 그죠? 노드 B는 A와 C로 연결돼 있다. C는 A와 B와 D로 연결돼 있다. 이렇게 연결 리스트를 다 표현한 거예요. 이게 이제 인접 리스트로 표현한 거죠, 그죠? 그래서 각각 노드에 대해서 연결 리스트로 표현했다. 앞에서 우리는 배열을 갖고 표현했지만 연결 리스트를 가지고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연결 리스트에 익숙해지면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아마도 배열이 좀 더 생각하기가 쉽겠지, 그죠? 배열로 만드는 게. 연결 리스트도 익숙하면 앞에서 우리가 연결 리스트 계속 했으니까 연결 리스트로 하는 것은 뭡니까? 장점이잖아요, 그죠? 일단은 동적 메모리를 할당해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노드를 삽입하기가 아주 이제 쉬운 거예요, 그죠? 만약에 배열로 만들어놨다 그러면 노드를 만약에 중간에 여기 처음에 정점이 없는데 새로운 정점을 집어넣으려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죠? 배열을 처리하려면. 지금 우리가 새로운 노드를 삽입하는 것은 안 봤어요, 그죠? 노드 삽입했는데 이미 다 완성된 노드에 대해서 새로운 노드를 삽입하는 것은 우리가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죠? 그것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머리가 빠개지겠지.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좀 심플하게 그래프를 생성하는 거에 대해서 심플한 관점에서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접 리스트도 이렇게 만들어주면 된다. 그러면 이런 연결관계 그래프는 이렇게 표시되어 있지만 이런 연결관계나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게 방향성이 있는 연결관계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표현이 될 거다, 그죠? 인접 리스트에는 우리가 앞에서 인접 리스트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죠? 노드를 하나 생성을 해야 될 거고 그 노드 안에는 노드 정보 데이터 값하고 그 다음에 노드의 링크 정보.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주 익숙할 거예요. 이것을 갖고 와서 이제 그래프로 생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프를 생성을 해줘요. 그래프 생성하는 것은 아까 앞에서 본 인서트, 딜리트 이거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단지 이것을 연결 리스트로 표현해야 돼요. 연결 리스트. 그죠? 그래서 연결 리스트로 표현했는데, 자, 여기 노드 관계, 노드 표현이 있고, 그 다음 그것을 이제 우리가 연결 리스트로 표현한 관계다. 이거죠. 자, 이것은 여러분들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조금 그러다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요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연결 리스트로 표현한 이제 또 동일한 저게 앞에서 우리가 동일한 노드에 대해서 연결 리스트로 표현했을 때 한번 그 출력 이제 생성해 놓고 그죠? 생성하고 나서 한번 그 노드를 표현해 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이제 생성하는 거를 봤고요.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를 생성을 하고 나서 그 그래프 안에 이제 노드를 탐색해 가는 것을 이제 봐야 돼요. 그래서 그래프 탐색에는 깊이 우선 탐색, 넓이 우선 탐색이 있어요.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 스택 할 때 머리 아프게 했죠, 그죠? 깊이 우선 탐색, 넓이 우선 탐색 다 했는데 사실은 이게 그래프를 탐색할 때 아주 적절히 활용될 수 있는 탐색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미로를 들어서 표현했지만 어쨌든 이게 그래프 형식으로 표현된 것은 우리가 탐색해 갈 때는 두 가지 방식으로 탐색한다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깊이 우선 탐색, 뭐 이거 이제 앞에서 다 했잖아요. 깊이 우선 탐색은 끝까지 들어갔다가 갈 데가 없으면 다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럴 때 앞에서 우리가 스택을 이용해서 그죠? 들어가는 처음에 이제 분기점에서 들어가는 노드를 계속 스택에 쌓아 놓는 거예요, 그죠? 쌓아 놨다가 들어갈 수가 없으면 그 스택의 값을 갖다가 이제 제일 위의 값을 드러내면 거기가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처리를 했지만 그래프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한번 봅시다. 여기 이제 만약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가 있다 합시다. 이런 그래프가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여기서 시작하는데 깊이 우선 탐색은 전부 다 한번 찾아가 본다 했어요. 그래서 A에서 B로 갈 수 있고 C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탐색 우선순위를 어디로 갈 거냐 거기 결정했는 거에 따라서 먼저 갈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기서는 B로 갔어요. B로 갔죠. 갔으면 지나온 자리는 이제 표시를 따로 해놔야 돼요. 반드시 그죠. 그래프도 똑같아요. 다시 지나온 자리 들어가면 안 되니까 네. 표시해 놓으면 B의 노드에 가보면 B에서 또 보면 A로 갈 수 있고 D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A는 지나온 자리니까 D로 가는 거예요. D로 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D로 가서 보니까 B도 지나온 자리니까 이제 또 C로 가. C와 F로 갈 수 있죠, 그죠? C와 F로 갈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우선순위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C로 먼저 갔어요. C로 먼저 가고 또 마찬가지로 C에서 AD는 갔으니까 E로 가는 거예요. 그죠? E.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경우 다 가본 거예요, 그죠? 네. 여기 지금 F는 아직 안 갔어요, 그죠? F는 방문 아직 안 했어요. 그럼 E에서 또 어디로 갈 거냐? G로 먼저 갔다 이거예요. G로 가고 G에서 또 H로 가고 H에서는 이제는 갈라니까 이제 더 갈 곳이 없죠? 끝난 거예요, 이제. H에서는 막 이제 더 이상 갈 노드가 없으니까 끝나고 다음에 안 간 노드가 어디예요? F죠. F는 우리가 앞에서도 스택이 그죠? 분기점이 있으면 이제 막혀 있으면 그 분기점에 스택을 끄집어내면 여기가 위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F를 다시 방문하는 게 D에서 F를 다시 방문하는 거예요. F도 막혔죠. 이제 끝나는 거죠.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깊이 우선 탐색은 이제 그래프상에서는 일단 모든 노드를 다 방문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노드를. 자 그래서 이게 방문 순서가 A에서 B, 그 다음에 C, D, C, 그죠? D, C, E, 뭡니까? G, H, 그 다음에 F 이런 식으로 방문이 된다. 그죠? 이게 깊이 우선 탐색 방법이다. 그럼 깊이 우선 탐색은 어떻게 하느냐? 구현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깊이 우선 탐색을 구현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이제 그래프 생성해놨으니까 그 그래프 갖고 와야 돼. 그죠? 그래프를 상속받아서 상속받았죠. 그죠? 그래프를 상속받아서 요거는 이제 새로운 클래스를 내가 하나 만든 거예요. 그래프 상속받아서 와서 보면 이제는 여기서는 내가 방문한 노드를 표시를 해놔야 되니까 visited라는 배열을 하나 만들면 돼요. 그것은 1차원 배열로만 만들면 되겠죠. 정점 표시만 그 정점에 내가 갔는지 안 갔는지만 표시하면 되니까 연결 관계 이런 거 필요 없죠, 그죠? 그래서
1차원 베일러 맥스 사이즈만큼 잡아놓은 거예요. 그죠? 여기는 풀 타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뭡니까? 트루나 펄스 뭐 이런 것만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여기 값은 그죠? 요 비지티드라는 값은 요 버텍스에 해당하는 그 위치 인덱스에는 트루나 펄스 값만 가지겠죠. 그죠? 그럼 트루면 뭡니까? 방문했는 거고 펄스면 방문 안 했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구분하면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한번 처음에 초기화하는 거예요. 리셋 비지트. 그죠? 자, 처음에 여기 배열을 초기화해놔야죠. 왜냐면 처음에는 여기 배열에 어떤 값이 있는지 없잖아요. 그러니까 폴스로 다 초기화시켜 놓는 거죠. 그죠? 그래서 i가 0에서부터 사이즈부터 작을 때니까 전체 배열 크기만큼, 그죠? 이 배열 크기만큼 가면서 다 값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때는 이미 여기서 사이즈 값 계산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사이즈 값이 4가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0에서부터 3까지 4개의 배열에다가 값을 전부 다 펄스 값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뭐 링크 관계 뭐 이런 게, 링크 관계는 보면 엣지에 자 서로 연결 관계를 보기 위해서 링크라는 함수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여기 아니면 링크가 연결되어 있다는 점. 이것은 나중에 이제 내가 탐색하기 위해서 요 값을 참고해야 되는 거예요. 0이면 내가 연결 관계가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1이면 1인 노드만 내가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죠? 1인 노드만 바라봐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깊이 우선 탐색 들어왔어요. 자, 깊이 우선 탐색은 어떻게 하느냐? 일단 값을 갖다가 시작할 노드 값을 여기 넣어준 거예요. V는 어디서부터 시작해라? 노드 값을 넣어주겠죠. 아까 A부터 시작해라 그러면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값이 들어오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는 자리니까 V는 비지티드의 인덱스니까 A에 해당하는 0번째 값을 넣어줘야 되겠죠, 그죠? A부터 시작하고 싶거든요. 0번째 값을 넣어서 그러면 비지티드의 0의 값이 일단 2를 넣는 거예요. 왜냐면 제일 처음 시작하니까 일단 내가 A부터 시작하니까 A를 이제 한번 방문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2를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 2를 집어넣고 나서 한번 출력했죠. 그죠? A 노드 한번 출력하고. 자, 그럼 A 노드를 한번 방문했으니까 이제 B로 갈 건지 C로 갈 건지 결정해야 되잖아요. 다른 노드를 방문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프루프가 W가 0에서부터 사이즈부터 작을 때까지 전체를 한번 쭉 다 보는 거예요. 네? 전체를 내가 현재 위치에서 내가 갈 수 있는 노드를 다 봐야지. 그죠? 내가 갈 수 있는 모든 걸 다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앞에서 보면 여기서 가는데 우리는 그림으로 요거만 보면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요거 연결 관계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전부 다 한번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래서 A, B, C, D, E, F, G, H까지 다 봐야 돼요. 그게 요게 뭡니까? 사이즈 값을 증가시키면서 링크 관계를 여기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현재 V라는 게 현재 위치고, 현재 위치에 대해서 W의 위치 값을 읽어내면서 이 값이 펄스이면은 연결이 되어 있고 펄스이면은 내가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면 다시 자기 자신을 불렀죠. DFS에 W 값을 부르는 거예요. 여기 뭐예요? 다시 자기 자신을 부르는 거죠. 그럼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갈 수 있는 값이면 갈 수 있는 위치가 여기가 갈 수 있는 그 위치인 거예요. 그죠? 요 if문에서 요 if문이 만족했다는 것은 만족해서 DFS가 실행이 된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갈 수 있는 노드죠. 갈 수 있는 노드니까 들어보면 또 그 갈 수 있는 노드를 또 true로 세팅하는 거지. 그죠? 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방문 우선순위는 어떻게 돼요? 아까 여러분들 방문 우선순위를 내가 정해줘야 돼. 여기서 여기로 갈 건지 여기로 갈 건지. 자, 만약에 B와 C가 있다. 그럼 어디부터 먼저 가냐는 거지. B요. 왜 B부터 먼저 가냐는 거지. 배열 그렇죠, 그죠? 네, 배열의 크기 순서대로 내가 증가시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 순서대로 방문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방향이 진행하는 순서가 우선순위가 여기서 결정됐죠, 이미.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표성 탐색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진행하겠죠, 그죠? 마지막에 이제 뭡니까? 더 이상 갈 수 없는 데까지 도달하면 이제 다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한번 이거는 뭡니까? 아까 이제 우리 또 이제 뭡니까? 이런 노드를 이제 생성을 한 거를 여기서는 뭡니까? 파일을 만들어줬죠. 이제 이거 여러분들 아까 만약에 A, B, C, D, E, F, G, H까지 이거 다 집어넣으려면 엄청 노가다 해야 되니까 파일로 이렇게 요런 파일 형태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죠? 만들어줘서 내가 요런 연결관계를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텍스트 파일로 불러들여서 그것을 이제 요거는 생성하는 단계고, 그죠? 여기는 로드한 것은 불러온 거죠. 그죠? 이 텍스트 파일 바로 불러왔어요. 여기서는 불러와서 그 다음에 이제 깊이 우선 탐색을 실행한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처리가 진행이 될 거다. 그러면 너비 우선 탐색은 이제 깊이 우선 탐색은 다 봤으니까 너비 우선 탐색은 뭐냐? 너비 우선 탐색은 자기가 이제 뭡니까? 갈 수 있는 최대한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현재 위치에서 갈 수 있는 다 가본다 했어요. 그죠? 현재 위치에서 방문할 수 있는 데를 무조건 다 방문해요. 하나씩 차례대로.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뭡니까? 그러면 방문할 수 있는 그 노드들을 다 차례차례로 큐에 집어넣어야 돼요. 큐에 집어넣었다, 그죠? 우리 앞에서 기억나죠? 큐에 다 집어넣었다가 제일 위에 있는 큐를 끄집어내는 게 그게 이제 순서대로 방문하는 거, 그죠? 예,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줘야 되니까 너비 우선 탐색은 큐를 이용해야 돼요. 큐를 이용해야 되니까 우리 앞에서 여기서는 뭐 그냥 배열로 바로 처리하면 되지만 여기서는 우리 앞에서 만들면 큐를 이용해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일단 보면 방식도 똑같죠. 예를 들어서 A에서 그러면 B와 C 갈 수 있는 모든 노드는 이제 두 개가 있으니까 각각 한 번씩 다 방문하는 거죠. 먼저 B를 이제 아까 우선순위가 B잖아요. 우선순위가 B가 먼저 왔으니까 B를 Q에 먼저 집어넣겠죠. B를 Q에 먼저 집어넣고 그 다음에 C를 Q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죠? 그쵸? 그러면 이제 Q에서 제일 먼저 들어간 게 뭐였어요? Q에서 제일 먼저 아까 내가 우선순위가 B를 제일 먼저 바라봤다 했잖아요. 그럼 Q에 들어간 게 제일 먼저 들어간 게 Q에 들어간 게 뭡니까? B잖아요, 그죠? 그래서 B가 Q에 들어갔고 그 다음 또 C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렇게 Q에 들어가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갈 곳은 뭡니까? B잖아요. B를 끄집어내야지, Q에서, 그죠? B에서 B를 끄집어내야 되니까 그게 그래서 이제 B를 방문하는 거예요, 그죠? B를 방문하는 거예요. C는 일단 Q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C는. 그죠? C는 아까 여기 일단 C표에 들어가 있고 B를 끄집어내서 또 B에서 또 갈 수 있는 곳, 그죠? A는 아까 갔으니까 D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계속 C는 Q에 남아 있는 거 아직까지, 그죠? C는 Q에 남아 있고 D로 갔다가 그 다음에 D에서 또 이제 뭡니까? D에서 갈 수 있는 거는 뭡니까? C와 F죠, 그죠? 네. 그러면 C를 D에서 D에서 뭡니까? C로 이게 CD죠, 그죠? CD. 자, C가 Q에 이제 B에서 D로 갔으니까 그러면 C가 이제 D가 Q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C를 끄집어낼 거 아니에요, 그죠? C를 끄집어내요, 그죠? C를 끄집어내서 C에서 또 E로 가는 거예요, 그죠? C에서는 이제 E로 밖에 못 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방문하면 이제 최종적으로 뭡니까? 방문 순서는 이와 같이 돼야 되죠. 네, 요거 이제 여러분들 Q로 이렇게 하나씩 따져봐야 되죠. 네. 그래서 Q에 집어넣다가 제일 위에 있는 거 끄집어내면서 거기서 갈 수 있는 거. 그래서 아까처럼 C가 Q에 들어가 있으니까 D에서는 D가 Q에 들어가면 이제 C가 우선순위가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C로 먼저 방문하는 거지. 그래서 C에서 그러면 이제 이쪽이 좀 다 했으니까 E로 가면 돼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C에서 끝나면 그 다음에 Q에 남아있는 건 D니까 그 다음 D에서 또 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방문이 되어 있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너비 우선 탐색 그래프 상에서 그럼 이제 구현하는 거 봐야 되겠죠. 그죠? 자, 구현하는 것은 여러분들 원형 Q, 서큘러 Q를 이용해서, 그죠? 서큘러 Q를 이용해서 그걸 인클루드 시키고 그 다음 앞에서 리스트, 이거는 이제 리스트 타입으로 리스트 그래프죠. 리스트 그래프.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값을 그러면 이제 Q에 집어넣었다가 여기 과정은 똑같아요. 아까 전체 사이즈를 불러내면서 링크 관계를 조사하고 그 다음에 그 값이 폴스이면 집어넣는 거예요. 그죠? 집어넣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겠죠? 계속 그러면서 값을 인큐 시키면 되니까 Q를. 그래서 서큘러 Q에서 서큘러 Q를 Q라는 걸 하나 그죠? 객체를 생성하고 이렇게 시작했죠. 그죠? Q라는 것을 생성하고 시작했다. 그래서 깊이 우선 탐색과 너비 우선 탐색법을 이렇게 진행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책에 보면 451페이지가 이제 너비 우선 탐색까지 본 거예요. 그리고 뒤에 신장 트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신장 트리 이런 트리의 관계를 전부 다 방문했을 때 이제 신장 트리 방식으로 표현한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위상 정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여기서 정렬을 할게요. 그래프. 그래서 그래프 관계는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앞에서 다 했던 내용들을 조금 더 이제 너비 우선 탐색, 깊이 우선 탐색은 스택과 Q 만들 때 우리가 이미 한번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접근하는데 그렇게 애로사항은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이 이제 우리가 그래프 다 다루어봤고 뒤에 가중치 그래프가 있는데 가중치 그래프는 그래프에다 가중치 값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더 이상 진행 안 하겠습니다. 가중치 값을 집어넣어서 고려했는 건데 요거는 그냥 넘어가겠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정렬이나 탐색에 관련된 내용들은 이 장에서 우리가 자료구조상에서는 다루지 않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더 관심 있으면 알고리즘 상에서 이런 여러 가지 정렬 방식이나 탐색 방식을 다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식으로 정렬을 해 갈 건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게 이제 데이터가 정렬할 데이터의 대상에 따라서 또 알고리즘이 달리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별도로 우리가 나중에 알고리즘에서 다루게 될 거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알고리즘 과목에서 이 부분들을 수강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